여러분, 중국의 무차별 공습, 자동차도 위험하다.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5월까지 한중 자동차 수출 차이입니다. 65,755대가 차이가 납니다. 누가 많이 수출했을까요? 당연히 한국이라고 말하고 싶겠죠.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이 한국보다가 수출을 더 많이 했습니다. 2022년 1월에서 5월까지 중국은요 96만 9천 대를 수출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90만 3,245대를 수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야, 참 충격이죠. 2018년만 하더라도 중국은요 우리의 절반도 수출을 못했어요. 2018년에 대한민국의 자동차 수출은 244만 대였습니다. 중국은 104만 대예요. 104만 대. 무려 140만 대 차이가 났습니다. 2019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240만 대인데 비해서 중국은 102만 대였거든요. 지난 2020년에도 중국은 99만 대고요. 우리는 188만 대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이게 달라진 거예요. 중국은 201만 대까지 따라 올랐습니다. 우리는 204만 대에 그쳤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1년 사이에 지금 거의 100만 대 이상이 늘어났다는 거. 100만 대 이상이. 그죠? 저는 이런 거를 보면요 중국의 어떤 자동차 전략 아주 굉장히 주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외국계 합작으로 만든 다음에 기술 다 뺏고 그 다음에 너 나가라 하는 그런 중국의 전략 말입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중국 자동차의 어떤 수출을 굉장히 앞당겼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 쪽으로 더 빨리 수출을 했습니다. 이게 선진국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흥국까지 수출을 해요. 그러니 그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참 문재인 정부가 잃어버린 5년을 만들었구나. 그 생각 진짜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친중 정책을 써서 중국만 보면 어쩌지 못하는 상황으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의 어떤 중요한 산업에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진짜 좋았잖아요. 그런데 뭐 수소경제? 그냥 한마디 쓰겠습니까? 개뿔 수소경제가 뭡니까 도대체? 수소경제가 오기는 오겠죠. 전 세계는 전기차 시장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우리는요 수소차 만들겠대요. 수소차. 만드는 건 맞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시장이라는 것은요 적기라는 게 있습니다. 적기. 그 적기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헛일이에요. 모두가 전기차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유럽이고 미국이고 전부 전기차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수소차 만들고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 말이 돼요? 그 결과 사실은 이렇게 터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전기차 만들었잖아요. 전기차에 집중하고요. 그러니 대한민국 자동차 진짜 위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솔직히 미국 시장에 공장을 짓고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는 것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든 기아차든 진출했다가 판판이 다 깨졌잖아요. 기술만 다 내주고 말입니다. 지금은 미국 시장에 가서 오히려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직접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요 오히려 아마 현대차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솔직히 좀 해봅니다. 그나마 중국 리스크
또 노조 리스크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안 오는가? 아니에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요. 전방위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국내 전기버스 중국산 비중입니다. 놀랄 노자죠. 2021년 기준입니다. 전기버스는 37.6%가 중국차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차. 2019년에도 26.1%였어요. 2020년에는 34%고요. 아니 여러분 그들 나라 있잖아요. 그들 나라. 그들 나라는요. 전기차 보조금 안 줘요.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 배터리를 쉽게 말하면 중국 전기차에 넣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중국 전기차 수입해서 판이라고 정신없어요. 야, 참 이런 걸 보면 미치겠어요 진짜. 이게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전기차 사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국산 전기차를 말입니다. 참 답답하죠. 저도 답답해 보입니다. 심지어 기아차 같은 경우는 중국산 배터리를 쓰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산 배터리를 쓰겠다. 전기차에. 이게 스스로 말입니다. 스스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자동차까지도 이렇게 되면 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제가 무차별 공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동차만 공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차별이라고 썼는데 지금 LCD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1등이죠 이제. OLED도 LCD라는 게 디스플레이 말하면 디스플레이 TV. TV가 1등입니다 중국이. OLED도 조만간 따라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휴대폰도 그렇지요. 도대체 우리의 경쟁력 있는 산업은 뭘까요? 반도체, D램 반도체는 좀 우리가 이길 수 있겠죠 당분간. 그러나 파운드리는 이미 중국한테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특히 말입니다. 팹리스라고 하는 반도체 설계 기술이요. 중국이 더 나아요. 이처럼 말입니다. 중국이 무차별 공섭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뭐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진짜 답답하고 속이 무너집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말입니다. 특히 저는 경제 유튜브를 하면서 진짜 많이 느끼는데요. 우리 지도자들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처럼 저렇게 권력 다툼만 일삼는다면요. 대한민국은 진짜 또 속국됩니다. 중국에 속국되고요. 일본에 속국되고요. 저는 그렇게 될까 진짜 두렵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가면서 현실화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왜일까요? 제발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 말입니다. 솔직히 좀 삐지지 말고요. 아유 창피해요. 여당 안에서도 보면 당대표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걸 보면 아이고 나라를 운영하는다는 사람들의 이 속이 태평양처럼 넓지는 못하고 뱀댕이 속아지예요. 저런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하면 나라도 한쪽으로 기울 거 아니에요. 한쪽으로. 솔직히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라 경제는 위기인데 여든 야든 저들은 권력투쟁에 여념이 없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